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차트를 쉬운 말로 분석하는 엑스맨입니다. 어제 비트코인 분석할 때 이쯤이었는데요. 비트코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A, B, C로 떨어질 것을 예상했었고 122평이죠. 여기 122평에서 크게 반등이 일어날 거다 말씀을 드렸고, 올라가게 된다면 122평에서 반등으로 올라가서 62평 자리까지, 최대 62평 자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 122평짜리 약 4만 달러, 4만 달러까지 실제로 떨어졌고요. 아직 비트코인은 재매수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지지받는 것이, 강하게 지지받는 것이 보여지면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 여기서 매도한 것을 여기서 재매수할 예정이고, 현재는 비트코인이 밑꼬리로 이렇게 떨어질 때 알트코인 2개 정도 분할로 매수를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서 비트코인을 분할로 매수를 받는다면 그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서 시작되는 1파, 2, 3, 4, 5파, 파동적으로 5파로 올라가는 자리, 이만큼의 상승 자리가 남아있고, 그 4파 자리로는 이 구간 약 4만 달러, 122평으로 지지받는 이 4만 달러 위아래로 이 구간이 이제 매수 구간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리고, 매수의 근거는 여기가 4파 조정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3파에서 떨어지는 4파의 조정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매수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분석을 하고 매매를 할 때에는 이런 근거들을, 매매 근거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한 가지만 가지고 매매를 진행한다면 정확한 매매 지점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매매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엘리엇 파동 1, 2, 3, 4, 5파로 가는 엘리엇 파동을 모른다면 그냥 봉 차트로만 매매를 진행할 수 있어요. 봉 차트를 보게 되면 대부분 다른 거 안 보고 봉 캔들만 보고 매매를 진행하게 되는데, 저는 캔들과 이런 엘리엇 파동 그리고 보조 지표까지 종합적으로 보면서 매수의 근거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매매 툴을 하나만 가지고 분석을 한다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매매 전략적으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봉인데요. 주봉을 기준으로 매매 전략을 가져가면 지난주에 저점을 깨지 않는 이번 주에 양봉이 나왔다면 매수, 이 자리를 손절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또 지난주에 저점 여기를 깨지 않는 양봉으로 마감한다면 여기서 매수. 근데 여기가 손절 자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봉 차트로만 매매하는 경우 이렇게 맞을 수도 있는데 또 틀릴 수도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 있죠. 지난주에 저점을 깨면은 손절이거든요. 자, 보세요. 저점이 쭉 올라가다가 여기 떨어졌죠? 지난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오면 여기 바로 손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손절하자마자 다시 올라가잖아요. 또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여기서 손절을 감행했는데 이미 올라버려서 여기서 다시 사야 되냐 고민하게 되죠. 이 가격폭은 큽니다. 주봉 차트라서. 또 여기서도 보면 지난주에 저점을 깨는 거대한 음봉이 나오면서 여기서 손절이 나가게 되죠. 손절이 나갔는데 그 다음 주에 양봉이 나오면서 양봉 마감하면서 여기서 사야 되는 상황이 와요. 여기서 손절했는데 양봉 마감했을 때 여기서 사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애매하죠. 이 가격 차이가 꽤 큽니다. 여기서는 지난주에 저점을 기준으로 하는 매수 전략으로 손절을 잡고, 지난 저점을 손절 잡고 매수하는 전략으로 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또 틀려요. 틀린데 여기서는 또 손절 전략이 맞습니다. 보시면 전주에 저점을 손절선으로 잡고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이 손절선이 깨질 때, 지난주에 저점이 깨질 때 손절을 하면은 이만큼 하락을 막을 수가 있지요. 이번 주에도 보면 지난주에 저점을 손절을 기준으로 양봉 마감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자리가 되는데, 약 48,000달러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는데, 이 전주에 이 손절선을 깼어요. 이번 주에. 그럼 여기서 손절이 나갔겠죠. 42,000달러, 43,000달러가 깨졌으니까 42,000달러쯤에서 손절이 나갔을 거예요. 여기서 42,000에서 손절이 나간 이후에 이렇게 쭉 떨어져서 약 35,000달러까지 떨어지면 이 사람들은, 손절한 사람들은 이득이겠죠. 근데 과연 이렇게 떨어질까요? 만약에 여기가 바닥이라고 하고 다시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봉 차트로 하나로만 매매를 진행한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공차트도 보면서 이평선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보조지표도 봐야 되고 엘리엇 파동으로 이게 과연 5파 끝난 지점에서 이제 하락 ABC가 나올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락하기 이전에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였죠. 네이버 카페도 올렸어요. 우리는 5월 5일 날 매도하였습니다. 왜? 하락할 거기 때문에. 근데 봉차트로 보면은 이 5월 5일에 이렇게 하락할지 안 할지 봉차트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봉 중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저점을 안 깼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봉차트로만 보면 이 지난주에 저점을 깼을 경우에만 손절이 나가면서 이제 하락할 것이다 예상할 수 있지만 엘리엇 파동을 알고 있으면 여기가 3파, 4파 떨어진 이후에 5파, 5파가 끝났으니까 이제 하락 ABC가 나오겠구나 하고 엘리엇 파동을 알고 있다면 이 자리, 오른쪽 어깨 가장 높은 자리에서 매도가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캔들 패턴 분석도 하면서 동시에 이평선을 보고 있고요. 여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았네요. 주봉에서. 그리고 보조 지표도 보면서 동시에 엘리엇 파동도 종합적으로 보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지표 분석으로 보면 여기가 상당한 고점이었어요. 일봉상으로 봐도 과매수권. 여기죠. 과매수권이죠. 여기서 매수를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매수권이죠. 그리고 여기 보실래요? 여기도 과매수권으로 올라왔었는데 이 자리죠. 이 자리. 여기서도 매수가 아니라 관망 또는 매도로 대응할 자리. 여기도요. 관망하거나 또는 매도로 대응할 자리죠. 자, 보조지표와 엘리엇 파동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왜요? 조정 A, B, C가 나올 차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로 대응했고요. 여기서는 매도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예, 아직 파동이 1, 2, 여기에 1파죠. 1파, 매도로 대응할 필요 없고요. 또 올라가는 3, 4, 여기가 3파로 올라가는 구간이었죠. 그러니까 매도로 대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5파로 올라가는 중에 이게 나왔고요. 여기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이 지점, 여기서부터는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었죠. 다이버전스가 뜨면서 마지막 5파가 올라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었고요. 즉 보조지표 과매수권을 위험신호로 볼 때에도 이런 파동에서 끝자리거나 또는 하락이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과매수권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봉차트만 본다든가 또는 엘리엇 파동만 본다라든가 아니면 보조지표만 본다라든가 이런 한 가지만 알고 이렇게 분석을 진행하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합적인 것을 이해를 하고 봉차트도 이해하면서 엘리엇 파동도 이해를 하면서 또한 보조지표도 이해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4만 달러짜리 그리고 122평짜리 여기까지 떨어진 것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떨어진 것을 맞춘 이후에 그 다음은 무엇인가? 다음은 어떤 무빙이 나올 것인가를 또 분석을 해내야 될 텐데요. 그렇게 해서 작은 차트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시 바이낸스를 켜서 6시간 차트 비트코인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볼린저 밴드 중심을 깬 이후에 장대 음봉이 나왔고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을 하방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오면서 밑꼬리가 달렸어요. 4200달러인데요. 밑꼬리가 달리면서 크게 다시 반등을 주는 모습인데 여기서 보면은 보조 지표를 보겠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 나왔었고요. 하락 다이버전스 나온 이후에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왔고 현재 외바닥 이게 올라가는 거를 봐야 돼요. 이게 계속 떨어지면 언제 올라갈지 모르고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보조 지표가 이 중간 50의 자리를 거기까지 올라갔다 하면은 여기가 외바닥일 가능성이 있다. 외바닥일 가능성이 있다. 일단 1차적인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이 자리를 기준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는데 이 50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외바닥입니다. 외바닥. 그러면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 이번 하락에 저점일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매매 기준을 설정한 이후에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보조 지표를 보면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변동성이 증시의 악재와 함께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굉장히 증시보다 2배 이상 큰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 구간을 정확하게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매수 구간을 잡냐? 지난 저점 구간. 여기 일단 이 자리 오면요. 매수를 잡아봐도 됩니다. 왜? 외바닥의 신호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1차적인 바닥일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가 1차적인 매수 자리가 되고요. 다시 떨어졌을 경우에 여기가 1차적인 매수 자리가 되고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여기가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는 형태의 보조지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떨어지지 않고 떨어지다 말고 중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 말고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만 마냥 기다리다가는 매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이 밑꼬리를 달았잖아요. 이 밑꼬리의 중간 지점, 이 구간에서 일부 매수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이 이 밑꼬리의 절반 정도 여기 떨어졌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안 떨어지고 그냥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 이 자리, 여기 0.5자리와 0.38이 이 사이 안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 하락하는 도중에 매수한 알트코인들을 매도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할로 매도하면서 다시 쌍바닥을 확인하는지 체크를 할 예정이고, 이 자리에서 매도를 다 하지 못했던 코인들은 이 자리에서 매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쭉쭉 치고 올라갈 차트가 아닙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한 수렴의 시간, 매물을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를 진행한 이후에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 패턴을 만드는지를 보면서 다시 들어갈 예정입니다. 비트코인이 반등으로 0.5 또는 0.382까지 올라간 이후에 다시 이 자리에 0.786자리를 확인하러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좀 안 좋게 된다면 이 자리 4만 달러 지지 테스트를 한 번 더 하러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0.382 아래 구간에서는 코인의 수량을 좀 줄여서 현금을 늘릴 예정입니다. 중국의 헝따 그룹의 파산 가능성 때문에 어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떨어졌었는데요. 증시에 현재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를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어제 유럽도 2%, 2.5% 정도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열리면서 2% 정도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 보면은 2.2% 정도 그래서 많이 어제 떨어졌었고요. 그런데 오늘 홍콩 증시가 또 개장을 하면서 이 하락의 주범인 홍콩 증시 오히려 올랐습니다. 0.5%로 강보합권, 홍콩 항생 차이나 기업들, 홍콩 항생 다 1% 정도 올라가면서 양봉 마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일본이 개장을 했는데요. 한국 휴장이었죠. 중국도 휴장이었습니다. 중국과 한국 휴장인 가운데 일본이 니케이 지수 개장하면서 2% 이상 미국 증시와 비슷한 하락을 해준 상태입니다. 이 하락의 주범인 홍콩 증시가 강보합으로 양봉 마감을 하면서 유럽들은 어제 하락을 많이 만회를 한 상황입니다. 어제 영국도 1% 이상, 프랑스도 1.5%, 독일도 1.5% 어제 하락을 많이 만회를 한 상태이고요. 현재 미국 증시가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이어서 다시 체크업을 해보면요. 현재 상황입니다. 다우존스 올라가고 있고요. 양봉이고 나스닥 종합도 강보합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시 비트코인 차트로 돌아와서 일봉 차트인데요. 비트코인 보조지표를 보면은 과매수권에서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과매도권까지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직 터닝을 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과매도권에 거의 다 내려왔고 이렇게 W자를 만들 때 이 자리 여기서 다시 올라갈 때 이 자리가 나오면 이 중심선을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이제 하락이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 있고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올라가는 신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조지표를 보면서 W자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대응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